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변수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 설치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 파이썬을 실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파이썬 IDLE, 즉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파이썬 쉘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print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화면에 글씨를 출력하는 것 정도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들, 예를 들면 주식의 오늘 아침에 주식의 시작가가 뭐 10,000원이었는데 상한가가 됐을 때 15%가 오를 수 있죠. 그럼 11,500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중간 값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이썬에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파이썬으로 하는 계산이고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먼저 파이썬 IDLE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썬 IDLE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수업은 이 홈페이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걸 쭉 보시면 이 글을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주식이 예를 들면 75만 1,000원이네요. 75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보통 10줄을 갖고 있으면 얼마일까 하면 뭐 751만 원이 되겠네요. 보통 이런 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암산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음과 같이 윈도우 계산기, 윈도우 눌러서 아마 시작 프로그램에 있죠. 아니면 보조 프로그램. 이 계산기를 보시면, 계산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1,000원 곱하기 10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10, 100점, 만점, 100만, 751만 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하거나 암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즉 파이썬 쉘로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100, 1000만, 10만, 75만 1,000원이 10개가 있다. 원래 저희가 곱하기는 x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게 이제 알파벳 x랑 헷갈리기 때문에 알파벳 x를 쓰는 게 아니고 그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숫자 8을 누르면 이 에스테리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테리크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751만 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죠? 파이썬은 사실 설치를 해놓고 파이썬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계산기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 곱하기 10은 100, 그럼 100 곱하기 10은 1000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주가가 75만 1,000원이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짰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75만 1,000원인데 이게 3% 이하로 떨어지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라.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프로그램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3%가 떨어졌을 때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됐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주문을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요. 먼저 75만 1,000원에다가 3%가 떨어졌으니까 뭐 0.97%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값을 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72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는데요. 75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가 빠졌냐면 75만 1,000원에 0.03, 3%니까 0.03이 되겠죠. 이 금액만큼을 빼줘도 72만 8,470원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 즉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하면 2 나오는 것처럼 이런 덧셈,
6-2 이런 뺄셈, 더하기 빼기는 그냥 더하기 빼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테리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물음표 있는 그쪽을 누르시면 이걸 그냥 물음표를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 오른쪽 슬래시, 그냥 오른쪽 슬래시라고 부르는데 이 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6 나누기 2 하면 3이 나오죠. 6 나누기 3 하면 2가 나오고요. 6 나누기 4 하면 1.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파이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거고요. 이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이거는 뭔지 제 본문을 좀 작성한 지가 오래돼서 그냥 180 곱하기 10 더하기 1, 10, 100, 1000만 이 값이 얼마냐 이건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사칙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수행 순서. 예를 들면 180 곱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가 먼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810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180 곱하기 10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가로를 더하기 쪽으로 먼저 쳐주면 이 가로 연산부터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0 더하기 10이 먼저 수행이 돼서 20이 되고요. 그래서 180에 20이 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36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은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랑 빼기가 수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사칙 연산은 다른 건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언어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다르진 않고 원래 이게 아마 산수에서도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마다 이걸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80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가로가 먼저 수행되고요. 당연히 180 곱하기 2 더하기 3은 가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칙 연산에서 먼저 곱하기가 수행되고 그 다음 더하기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363이 나오죠. 이제 가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지만 위에 이 두 개의 결과값을 보시면 값이 똑같죠. 그렇지만 저희가 가로를 해줌으로써 상대방 또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게 먼저 수행되는구나, 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파이썬으로 사칙 연산하는 것까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변수 이해하기이고요. 저희가 일단 변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네이버 주식으로 했으니까 계속 네이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시가가 75만 1000원이죠. 그러면 75만 1000원 곱하기 10주 이렇게 하면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숫자 자체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75만 1000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75만 1000원을 가리켜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75만 1000원을 알고 싶을 때 75만 1000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는 이 이름만 치면 75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썬에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편하냐면 앞에서 저희가 네이버 주식 10주다 그러면 숫자를 기억을 해가지고 시가가 75만 1000원이니까 이 75만 1000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75만 1000원이라는 그 값을 네이버라는 변수가 이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주식이 10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바로 751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꼭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 프로그램 짤 때 이 중간 값들을 이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게 해두면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어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변수가 꼭 또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는 75만 1000원 이런 것도 됩니다. 네이버 곱하기 10주 이렇게 하면 75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한글보다는 영어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영어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영어도 뭐 이렇게 대문자 이런 거보다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소문자. 대문자보다는 소문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1 1000원, 네이버 2 2000원 이렇게 하고 네이버 1이 얼마냐 그러면 1000원이 나오고 네이버 2는 하면 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영어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영어일 때 또 소문자. 그 다음에 좀 길다. 뭐 네이버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성의 SDS다. 그러면 삼성 SDS 이렇게 하면 이름 길기 때문에 삼성하고 언더바를 붙이고 SDS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지죠. 100원. 삼성의 전자는 200원. 삼성의 메디슨이 뭔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삼성 메디라고 일단 하고 3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삼성 메디 이렇게 하시면 삼성 메디슨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구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언더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뭐 네이버 1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1의 의미가 뭔지가 이제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처음부터 잘 짓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왜 꼭 변수가 있어야 되냐? 변수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왜 꼭 변수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네이버의 월요일 주가가 10,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연속해서 하한가가 됐습니다. 15%씩 다운됐죠. 그렇게 했을 때 화요일에 종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 보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암산이 안 되죠. 암산이. 그래서 보통 종이에다가 먼저 이 다음과 같이 풀 겁니다. 월요일의 종가를 먼저 계산하겠죠. 월요일 종가는 얼마냐? 10,000원에서 15% 떨어진 금액을 뺀, 즉 8,500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월요일 종가에다가 8,500 이렇게 먼저 적어 놓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 종가는 월요일 종가에서 그대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500원에서 8,500원에 대한 15% 떨어진 빼주면 7,225원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죠. 저희가 이 수식을 한 번에 적어가지고 만원 빼기 만원 곱하기 0.25에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조금씩 쪼개서 월요일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값을 계산할 것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어떤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한 번에 수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변수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제가 또 여기서 미리 변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종이에다가 뭔 값을 적어 놓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프로그램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종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단순하게 그냥 영어로 또는 한글로 된 이름으로 단순히 기록해 놓는 것 뿐입니다. 위에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먼데이죠. 먼데이에 종가니까 뭐 엔드 프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엔드 프라이스는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0,000원에서 0.15 만큼 빠진 금액 이렇게 하면 이게 먼데이 월요일의 종가가 되겠죠. 이거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그대로 쳐보면 됩니다. 먼데이 이렇게. 그럼 다치실 필요 없고요. 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 완성이 됩니다. 편하시죠? 이렇게 탭. 먼까지만 쳐보고 탭 이렇게 해서 바로 완성이 되죠. 쳐보면 8,500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의 종가는 얼마냐? 화요일 Tuesday의 end price는 화요일의 종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요일의 종가에다가 빼기 월요일의 종가에서 0.15%만큼 떨어진 금액을 빼면 되겠죠. Tuesday, Q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시면 다음과 자동 완성이 되고요. 종가를 보시면 7,220원, 7,225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변수를 중간중간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계산이 편리하게 됐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시면 이 오른쪽, 즉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 변수가 가리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예를 들면 x는 10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x는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메모리,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상에 10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고요. 그 값이 할당이 됐다는 건 뭐냐면 메모리에 어딘가에 할당이 됐겠죠. 그 메모리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그 주소 값을 이 x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죠. 지금 집에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집이 바로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100과 같은 데이터, 즉 객체 자체가 되는 거고요. 변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집 주소, 즉 실제 값은 아니고 여러분의 지분 자체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용산구 130번이다. 그러면 그 용산구 130이 집 자체는 아니지만 그 용산구 130이라는 주소를 알면 실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는 값 자체는 아니지만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킨다. 영어로는 뭐 바인딩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뭐 이거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여기 저희가 x는 단순하게 200 이렇게 치면 AJ에서 100을 했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x는 100 이렇게 치면 100이라는 값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그 값을 x라는 변수가 가리킨다. 어떻게 가리킨다? 그 100이라는 값이 메모리에 할당됐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을 이 x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는 어떻게 하냐?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id라는 펑션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아까 프린트 많이 사용했었죠. 프린트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른 이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이름이 바로 id라는 겁니다. id 하시고 x라고 치시면 이 x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가 어디냐? 주소 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x에다가 100을 넣고 y에다가 100을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먼저 100이라는 거가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그 100을 가리키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될 거고요. 그럼 또 다음 줄을 보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한 줄씩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 줄을 보면 또 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100이 이미 메모리 할당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 y는 그걸 가리키는 방식이 있을 거고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앞에 있는 100은 모르겠고 나 또 100을 또 메모리에 올리고 좀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리고 그 주소를 y가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 메모리상에는 100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x, y가 서로 다른 100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첫 번째 방식으로 동작했는지 두 번째 방식으로 동작했는지 알아보려면 id x를 쳐보시고 id y를 쳐보시면 그 두 개의 id 값이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두 개가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방식처럼 100이 메모리에 각각 할당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방식처럼 100은 메모리에 하나만 할당되고 그 주소는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그거를 x, y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뭐 100에 대해서 이 값을 메모리가 하나가 할당되냐 두 개가 할당되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x에다가 만을 넣어보겠습니다. y에다 만을 넣어보면 이때는 idx랑 idy가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할당되냐면 뭐 다음과 같이 할당이 되겠죠. 많이 있고 각각 많이 있고 주소가 좀씩 다르죠. 주소가 다르고 XY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거 제가 글을 작성할 때의 그 만에 대한 이 주소 값과 현재 지금 제가 ID X, ID Y를 찍어보면 값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이 코드가 수행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실제 메모리에 어딘가 올라갈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ID 값 자체를 뭐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왜 어쩔 땐 이렇게 동작하고 어쩔 땐 이렇게 동작하느냐, 차이는 뭐냐면 보통 이게 아마 경계가 256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256, Y, 256, IDX, 네, 컴마로 입을 하겠습니다. IDY 이렇게 쳐보시면 두 값이 같죠. 근데 257을 해보겠습니다. IDX, IDY를 쳐보시면 값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면 X는 3, Y는 3, Z는 3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3이 메모리 올라가고 그걸 X가 가리키고 있고 또 3이 올라가고 Y가 가리키고 있고 또 3이 올라가고 Z가 가리키고 있죠. 원래 Z가 아니고 Z인데 Z. 일단 뭐 X, Y,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Y, Z가 각각 똑같은데 메모리가 3이 3번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는 값들, 즉 256가지 정도까지는 자주 사용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번 메모리 올려놓고 그거를 다른 변수들이 서로 그냥 가리키고만 있는 거고요. 257 뭐 이런 식으로 1000 이런 값들은 자주 사용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메모리에 할당하게 됩니다. 크게 중요한 이거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요 그림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값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메모리에 할당됐다는 거는 그 값이 어딘가에 할당되는지 그 주소가 있는 거고 변수는 그 주소를 가리키는 것 뿐이다. 예를 들면 뭐 우편 배달부가 여러분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언어마다. 그렇지만 이 파이썬에서는 그 실제 데이터가 x는 뭐 1000 이렇게 하면 그 1000이라는 데이터가 메모리 할당되고 그냥 1000이죠. 1000이라는 데이터가 할당이 되고 그 주소를 x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x라고 치면 즉 이 주소 값에 가서 1000을 갖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썬 변수하고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